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예산정책처장 지동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3년 설립 이래 지난 20년간 국가의 예산 결산, 조세 및 연금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을 연구 분석 평가하며 의정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간 우리 처의 공보 홍보 업무는 주로 발간물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와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언론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 중장기 재정 전망 등의 보고서부터 직접 설명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 경제 조세와 관련한 기본 제도, 개념 및 현안 등에 대해 언론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보다 쉽게 우리 보고서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리로 2025년 나보 경제 전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2025년 경제 전망에 대하여 진익 경제분석국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진익입니다. 오늘 발간하는 2025년 나보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매년 예결산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3월과 10월에 전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년 10월 전망 이후 5개월 동안 이례적인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는 자욱한 안개 속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출, 생산, 분배, 지속 네 가지 측면에서 국민 경제의 순환 과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노력의 성과물로서 25년 실질 경제 성장률을 1.5%로 제시합니다. 항목별 성장 기여도는 민간 소비 0.7, 정부 소비 0.3, 설비 투자, 지식자산 생산물 투자 각각 0.2, 건설 투자와 순수출은 각각 마이너스 0.2%포인트입니다. 이번 전망 과정에서 지출, 지속성장, 생산, 분배 관련 특징적인 위험 요인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출과 관련하여 모든 항목의 성장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4년 하반기에 주요 전망 기관들이 제시하였던 25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2%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해당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1.8, 2월 중 KDI가 1.6, 한국은행은 1.5, 3월 중 OECD가 1.5, 그리고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도 1.5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의 원인으로서 정부 지출 증가세 둔화, 정치 불확실성, 민간 소비 위축, 건설 투자 감소, 설비 투자 정책, 미국의 관세 정책,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각 원인의 개별적인 충격도 우려스럽지만 여러 원인들 사이에 상승작용을 통해 악순환이 형성되면 경기 위축이 한층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성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장기 저성장 추세의 고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0년대 들어 노동, 자본,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가 모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노동의 기여도는 이미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동의 기여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산성 개선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자본의 기여도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이에 이번 전망에서 제시하는 25년 잠재 성장률은 1.9%입니다.
국내외 다른 기관들이 잠재 성장률의 1% 진입 시기를 몇 년 후로 예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자본 축적과 연관된 이자율의 경우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회사채 3년에 대한 전망 결과는 각각 2.5, 2.7, 3.2%입니다. 다음 생산과 관련하여 경기 침체의 강도가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 가운데 그 영향이 취약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5년 산업별 성장 기여도는 서비스업 1.0, 제조업 0.4, 전기가스 수도업 0.0, 건설업은 마이너스 0.1%포인트입니다. 다양한 하위 업종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을 전체로 보면 25년 중 상저하고의 양상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판단한 경기 지수의 추이를 보면 24년 12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5년 2월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가계소득 증가, 그에 기반한 민간 소비의 성장이 취약산업 회복의 필요 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분배 측면에서 보면 국민 총소득 중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5년 중 그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계소득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19년 55.7%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 추세가 25년에도 이어져 해당 비중이 52.3%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가계소득원을 항목별로 구분해 보면 자영업자 소득이 포함된 영업잉여는 감소하는 반면 사회수혜금을 포함하는 이전소득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의 이전 지출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 감소 일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계소득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추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소득과 관련성이 높은 고용 상황을 보면 25년 중 일자리가 9만 2천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폭은 21년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특히 25년 건설업 및 제조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면 민간 일자리 증가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2025년 3월 말 현재 경기 위축 심화를 암시하는 부정적 지표와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지표가 혼재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의 가계와 기업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토대로 각자의 경제 활동을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인지가 경제 회복의 관건입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적당한 시점에 정부가 포괄적 정책 조합을 담은 차세대 지속성장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나보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